자, 18페이지 신의 성실의 원칙 있는데요.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게 사법뿐만 아니라 우리 공법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이 있다는 거죠. 사법이니까 민법 전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총칙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의칙 위반의 효과와 관련해서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 위반가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보시는 사례 보시고 신의칙의 적용상의 한계 가시면 그 2번에 우리 제기강이 있죠. 제한능력자 보호, 기판력 그리고 강행 규정. 여기서 우리 제한능력자 이제 과거의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고 했었죠. 제한능력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미성년자가 신용구매 계약,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그걸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또 강행법규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그 강행법규가 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의 기능 편으로 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신의칙의 기능에 해보수 금지가 있죠. 해보수 금지다. 그래서 해석 기능, 그리고 보충 기능, 수정 기능, 그리고 금지 기능까지 나와 있죠. 금지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의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보호 의무가 생긴대. 숙박업자에게도 병원도 그런 보호 의무가 생긴대. 그걸 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불완전 이행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교섭의 중도 파기가 신의칙 위반이 되면 이게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이제 430페이지 가시면 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중도 파기가 문제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할 때 공동묘지라든지 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인 것들은 알려주는 의무가 있는 거야. 신의칙에 의해서 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충 기능, 수정 기능. 이게 원래 보증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신의칙에 의해서 이거 좀 너무 심하네. 그러면 그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계속적 보증이나 일반 보증에서 다 그게 가능한 거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 세무사, 또 위임계약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보수약정을 해서 성공보수약정을 해서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심해. 그러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죠. 그게 위임계약에서도 마찬가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정 기능인데 수정 기능까지 쭉 봤고요. 그다음에 신의칙에 구체화된 하부 원칙, 파생 원칙이 나와 있는데 신의칙이 추상적 규범이다 보니까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파생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사모신람이 있다는 거죠. 사모신람. 사모님이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부터 모순이 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건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냥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정 변경의 원칙을 개별적으로 인정한 조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일반 규정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야,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인정돼 하는 일반 규정이 있지는 않아. 그런데 통설은 신의칙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판례는 좀 역사가 있는데 하여간 최근에 와서는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보증인 경우에 이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 이제 직원이나 이사일 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던 것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계속적 보증에서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막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그 바뀐 내용 사정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수정하자.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자.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됐을 때 그런 건데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다음에 또 객관적 사정만을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사정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근데 매매 계약 같은 일시적 계약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 값이 많이 올랐다든지 이렇다고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속적 계약, 근보증에서만 그런 게 인정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근보증 계약에서만 해지가 인정된다. 포괄 근보증 같은 근보증. 근데 회사의 확정 채무 이런 걸 일반 보증이라고 한다. 일반 보증에서는 안 돼.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채권법의 보증편에 가셔서 보시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책임 제한도 할 수 있죠. 너무 보증이 믿고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C번 판례 또 시험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못 올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심한 사정 변경이 있었네. 그러면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권 이걸 인정할 수 있다. 차임 증액 청구권이 형성권이어서 증액 청구가 있으면 바로 증액의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순의 금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권 대리인으로서 팔아버렸어. 화병 나서 돌아가셨네. 그런 뒤에 이제 나중에 못 넘겨 추인을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의 금지 원칙 위반이 된다. 특히 이런 것을 이제 영미법에서는 금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그 사례와 관련해서 취득쇼 사례 있는데 나 취득쇼 주장하지 않을게요. 시효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와 관련해서 강행법규 위반의 약정을 했을 때 원래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인정 못해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잖아요. 근본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근데 그 수익보장 약정 사건에서 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게 법을 위반한 약정을 했다가 나중에 인정 못해요. 무효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것들이 우리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관계, 공법관계에 다 적용되죠. 그다음에 소송법상의 권리에 다 적용되죠. 또 해제권 같은 형성권으로서 이런 것들은 소멸시 안 걸려요. 그래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이나 친권 같은 것들은 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면 안 되겠네. 인지청구권에도 적용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효의 원칙은 언제 인정되는 거냐? 이게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를 한 거죠. 한 건데 이게 상대방도 그에 대한 신뢰가 있은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거 말고요. 이랬을 때는 이것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권리 불행사가 있다고 해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뢰를 해야 돼. 그러다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야 시간 지났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노동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2년 10개월 가량 지난 뒤에 하는 것은 앞에서 너 해고 무효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장할 수 있었는데 시간 지나서 한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해대권 행사에서도 또 그렇게 했었고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 행사가 있는데 그게 신의칙 위반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 가해 의사 내지 가해 목적 시간에가 필요한 거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소멸시효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했는데 채무자가 빚 갚을 것처럼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때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게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인 거죠. 네, 이렇게 간단히 봐두시고 제가 버전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버전을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좀 길게 보고 싶은 건 분들은 또 다른 버전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권리 변동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